회전근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그다음에 견갑하근, 소원근 이 네 개가 어깨에 있으면은 이렇게 네 개가 달라붙어서 어깨를 들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어깨를 이제 많이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주로는 많이 찢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내지는 스포츠 활동이 워낙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직업적인 거, 뭐 우리 도배를 하신다든지 뭐 팔을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직업군에서도 이제 어깨에 힘줄이 파열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또 초음파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는 거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어깨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초음파상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고체를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 속은 볼 수는 없지만 회전근개는 이제 겉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회전근개의 모습인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이제 새부리처럼 하얗게 보이는 애들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회전근개의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보면은 그 새부리 중간 부분이 좀 검게 변했죠. 네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쪽도 그게 더 검게 변했고 이런 것들이 그 회전근개가 조금 퇴행성 변화와 망가지면서 파열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초음파상으로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MRI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은 초음파하고 반대로 까맣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그 상완골 머리가 저렇게 있고 그 위에 이런 게 머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애들이 극상근의 모습인데 그 오른쪽 모습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뒤에 없죠.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파열이 돼서 물도 많이 고여 있는 상태고 애들이 이제 파열된 거를 이제 MRI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통증이 심할지 뭐 원장님들은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파열되지 않아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우선은 뭐 아프죠. 아프죠. 네, 예. 아프죠. 네. 아픈데 이 회전근개가 사용되는 동작에서 이게 파열이 된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동작에서 아픈 게 아니고 만약에 극상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극상근이 사용되는 동작, 견갑하근이 파열됐다 그러면 견갑하근이 견갑하근이 사용되는 동작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에서부터 좀 미미한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고 주로는 이제 야간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아픈 데가 더 많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자면 아마 괜찮을 텐데 이게 옆으로 모로 자게 되면서 어깨가 이렇게 눌리키게 되면 어깨에 압력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힘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통증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군요. 어깨가 파열됐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여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이 파워는 없거든요. 근데 반대팔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쭉 하고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니고 50견 같은 경우는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 때는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파워가 떨어져서 팔을 못 움직이는 거지 관절 범위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견은 자력으로 올릴 수 있지만 범위가 안정된 거고 회전근개 파열은 자력으로 올리기가 힘든 거고 그렇죠? 힘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전근개 파열도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뭐 질병을 볼 때는 범위를 나누잖아요.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파열 부위나 범위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될까요? 네네. 어떻게 파열이 됐느냐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부분 파열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 끊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부분 파열일 때는
우리가 수술하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보존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어떤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제 보통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 안에 있는 힘줄 그리고 관절 밖에 있는 힘줄로 해서 얘네 두 개가 유지하게 되는데 안쪽이 찢어진 경우를 관절 내측 파열, 바깥쪽이 찢어진 거를 저맥낭층 파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얘가 다 찢어진 경우를 전층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관절 내측 파열 경우는 보통은 이제 바깥에 있는 힘줄이 버텨주기 때문에 내측에 있는 애들만 말 그대로 버티는 애가 있으니까 안에서는 조금 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고요. 근데 저맥낭층 파열 같은 경우는 바깥에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에 것까지 같이 파열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맥낭층 파열인 경우에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전층 파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의 부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존 치료와 이제 수술 치료 각각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부분 파열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 보통 이제 6mm 이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6mm 이하의 부분 파열인 경우 그리고 관절 내측 파열인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요 겉에만 찢어진 게 아니고 속에도 찢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프롤로 치료라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충격파 치료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자체를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뭔가 때리고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혈류량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진동시키고 그 주위에 있는 핏줄들이 자라 들어가게끔 해서 그 주위에 있는 혈류량을 개선시켜서 조직을 치유시키고 빨리 염증 반응을 없애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때려서 막 뭔가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혈류량을 개선시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때는 이런 프롤로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또 재발되지 않기 위한 재활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술 치료는 이제 어떻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절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했지만 우리 관절 내시경적 치료 기법들이 워낙에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관절 내시경으로 대부분을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적 치료를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구멍만 뚫고 우리 인대를 다 봉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조금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좀 여러 종류가 있나요? 그냥 크게 얘기해서 이제 끊어진 힘줄을 다시 상완골 머리에 부착을 시키는 건데요. 이 힘줄이 이 면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골에 달라붙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힘줄이 이렇게 면으로 달라붙게 되는데 치료 방법에는 이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점이나 선으로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면 자체로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일렬 봉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봉합 나사를 이 겉에 부분에 이제 삽입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열 봉합법이라는 거는 이 면 자체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뭐 단단한 거나 이제 장력이나 그런 걸 따지면 이열 봉합법이 훨씬 더 튼튼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사이즈가 워낙에 작은 파열인 경우에는 굳이 이열 봉합법을 하지 않아도 일열 봉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면서 얘기 나누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상 볼까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실제 관절경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너덜너덜한 게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진 모습이고 지금 밑에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기다 이제 나사못을 이렇게 봉합 나사못이라는 걸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대를 조금씩 당겨가지고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실뜨기를 한다 그러죠. 실뜨기를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그래서 네. 단단하게 봉합이 됐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만 묶어주는 게 이제 일렬 봉합법이고 조금 더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네. 밑에 있는 상한골 부착부를 정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내측에다가 이제 나사못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못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개 정도의 나사못 내지는 뭐 3개 정도의 나사못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실뜨기를 해서 인대를 이렇게 쭉쭉쭉쭉 봉합을 해주고 이 격자 모양으로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 격자 모양으로 인대를 면으로 이렇게 눌러서 훨씬 더 단단하게 봉합을 해줄 수 있는 게 2열 봉합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게 우리가 봉합을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재활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열 봉합법보다는 2열 봉합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의 모습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봉합법을 통해서 봉합이 됐을 때의 모습은 그러면 확연히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죠. 네. 그래서 아까의 영상을 보신 거의 전 사진이 이제 왼쪽 사진인데 지금 파열이 돼서 이제 그 밑에 하얗 그 살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뼈가 노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저 부분에 이제 힘줄을 봉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작업이 저기서 중요한 거는 봉합될 부위에 피를 나오게 해서 인대를 붙여놔야지 핏줄이 잘 들어가서 애들이 생착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모양으로 실들이 이제 엉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면적으로 면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게 봉합이 되고 좀 더 빠르게 재활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합이 되면은 참 다행입니다만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이 있잖아요. 네.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소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 고쳐서 소도 안 잃어버리고 아주 좋은데 이미 소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 외양간 고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또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근개의 기능이 아까 어깨를 들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지만 네. 두 번째 기능은 상완골이 있으면은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는 기능도 하죠. 네. 그래서 상완골이 있고 이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으면 이 공간 자체를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의 정상 어깨 부분 사진을 보시면 그 상완골하고 그 위에 있는 지붕을 이루게 되는 뼈하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파열이 돼서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얘네들이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지금 그 위에 있는 뼈하고 상완골하고 붙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네. 거의 회전근개가 거의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힘줄을 봉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수술 전에 워낙에 불편하셨기 때문에 이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분은 만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내 어깨를 보다는 100% 좋아질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네. 소 잃어버리기 전에 네. 외양간 튼튼하게 고쳐서 미리. 소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관절뿐만 아니라 인공 힘줄도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또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하면은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 힘줄이 과연 어떤 건지 어떤 치료법인지 이게 이름을 보니까 재밌네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치료. 네. 예. 제목이 명칭이 상부 관절낭 재건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사람 몸이 움직이려면은 이 다 짝힘들이 존재를 해요. 네. 이두건하고 삼두건하고 비교하듯이 당기는 힘이 있으면은 피는 힘이 있듯이 어깨도 그거를 다 잡아주는 애들이 이 회전근의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어깨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다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얘를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의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어요. 이게 무릎하고 좀 틀리게 여기는 매달리게 하는 그런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다른 인공관절보다는 좀 짧은 경향이 있어서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 아닌 경우에는 저 같은 네. 경우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관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부 관절낭 재건술. 네. 네네. 인공관절보다는 비교적으로 조금 젊은 층에게 권해주시는 또 수술이고요. 네. 또 힘줄 파열이 광범위하거나 근력 약화로 봉합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수술 치료법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60대 여성분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60대면은 우리가 인공관절을 했을 때 이게 한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75세 되면 다시 또 재치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관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원래는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없이 그냥 뻥 하고 뚫려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절 속에 있는 데까지 다 보이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그 보라색 화살표가 보이는 저게 이제 인공인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인대를 다시 그 위에다가 덮어줘서 그 이 짝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줘서 우리 어깨를 또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특별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치료 그리고 또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딱 받았다, 뭐 치료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재활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사들이 해주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플 때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 아플 때인데 네. 인대가 끊어진 거는 의사들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도 원래 내가 파열이 되게끔 생활을 해왔고 파열이 되게끔 근력이 약화가 돼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만으로 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재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야지 또 다른 부상이라든지 또 다른 재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그 5가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견갑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라운드 숄더가 많고 견갑이 틀어져 있어요. 이 틀어져 있으니까 회전근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견갑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재활. 그리고 가동 범위를 원래 내 가동 범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활. 그리고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고유 수용성 감각 회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 내가 원래 했던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말이 되는 거고 젓가락을 집으면 그냥 원래 손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다치고 한번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걸 잊어먹어요. 나 원래 뭐 했던 애들이지 그걸 잊어먹는다고. 근데 얘네들이 나 원래 이렇게 사용했던 애들이구나. 나 원래 이렇게 썼던 애들이라는 거를 인지시켜주고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런 감각 회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경험했지만 우리 한번 다치고 나면 근력이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의 근력대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리고 그 견갑 안정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어깨가 안정이 되면 흉추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흉추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어깨 재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